딱 그거예요. 중요하다. 그 다음에 수투로 넘어가게 되면 싸그리 몽차 처음부터 함수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비접분으로 가도 일단은 수열의 극한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함수거든요. 그 함수에 대한 얘기가 중요하다. 많이 중요하고 이 지수로가 함수랑 사각함수를 하면서 함수에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구나.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이런 걸 주목해야 되겠구나. 1학년 과정과 이렇게 연결시켜야 되겠구나. 평행이도 대칭이도 그래서 저 새끼가 저렇게 설명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될 거예요. 수투까지 완료를 하면 어느 정도 각이 딱 잡죠. 이렇게 각이 딱 잡히고 미적분으로 가면 여태까지 배웠던 모든 것을 다 써먹어야 돼. 중학교 때 배운 것부터 수투까지 배운 걸 다 써먹어야 돼서 미적분을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 수학 상하를 한 3번 하는 동안 미적분을 한 5번 하는 게 좋다. 그래야 너희들 실력이 괜찮아질 거다. 그러면 딱 고1 여름에 시작 안 하면 안 되겠죠. 근데 고1 여름에 시작 못 할 수도 있죠. 수투를 해야 하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수투랑 미적분은 같이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참고하시고 일단 지금 수원이나 합시다. 지수로그 방부등식이요. 너 조금만 나가면 안 돼. 뭐 다 나갈 건데요. 뭐. 천천히 나가도 다 나갈 거고 빨리 나가도 다 나갈 거예요. 숙제라는 거야. 그렇죠? 내가 뭐 진도이 질질 끄는 타입이 아니잖아. 빨리 나가고 그냥 다시 보는 게 낫지. 질질 끌어서 뭐해. 자, 지수로그 방정식과 부등식. 방정식부터 봅시다. 방정식의 이론은 여기서 출발해요. 1대1 함수의 정의. 그러니까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1대1 함수고 역함수가 존재했고 지수함수 역함수가 로그함수, 로그함수 역함수가 지수함수 이랬잖아요. 또 밑이 1보다 크면 두 개 모두 증가함수, 밑이 0과 1 사이면 두 개 모두 감수함수 이랬었죠. 거기서 출발하는데 1대1 함수의 정의를 쓸게요. 1대1 함수가 정역에 있는 원소가 다르면 함수값이 달라요. 이게 1대1 함수의 정의였죠. 원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가 참이니까 대우를 하면 결론을 부정하고 가정을 부정하는 게 대우라 그랬죠. 원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가 참이라 했고 그래서 함수값이 같으면 조금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정역에 있는 원소가 같아요. 어서오세요. 유일하게 같다 이런 뜻이거든요. 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대1 함수라는 것은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함수일 텐데 y는 fx 여기에 상수함수가 그어지면 숫자 뭐 3, 4, 5 이런 거 있잖아. 그어지면 x값이 딱 유일하게 하나밖에 존재치 않죠. y는 3을 만족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x가 두 개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1대1 함수가 아닌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할 수 있거든. 똑같은 3이라는 함수값을 갖는 그 x가 관계가 아니야. 동그라미일 수도 있고 세모일 수도 있고 두 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1대1 함수에서는 그런 게 존재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수값이 같으면 x1과 x2는 반드시 같다는 소리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기는 그렇지 않잖아. 너랑 나랑 함수값이 같다고 너랑 나랑 같아? 그렇진 않잖아. 이해했지? 여기서 출발하게 돼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이쪽으로 갑니다. 지금부터 쓰고 있는 것들은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통해서 가는 거니까 밑의 조건이 1이 아닌 양수여야 해요. 읽어봐. 1이 아닌 양수. 다시 1이 아닌 양수. 1대1 함수의 경우에는 함수값이 같으면 정역이 같다. 함수값이 같으면 정역이 같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함수를 이렇게 쓰는 거야. a의 fx제곱, 지수함수 입장에서는 a의 gx제곱 함수값이 같게 되면 정역이 같소. 이런 말이라서 fx랑 gx가 같겠군. 이렇게 하는 거죠. 유일하게 결정되니까요. 로그함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야. 로그 a의 진수의 변수가 오는 것이 로그함수였잖아. 근데 x 대신에 fx를 썼을 뿐이야. 당황하지 말고. 로그 a의 gx를 썼죠.
두 개의 함수값이 같으면 정의역이 같소. 그러니까 fx랑 gx가 같소. 이렇게 쓸 생각인 거지. 이때 보세요. 조심해야 될 게 있네. 지수함수는 딱히 신경 쓸 게 없는데 로그 함수는 집중! 및 또는 진수의 변수가 오면 뭘 신경 쓰라고? 및 또는 진수의 변수가 오면 뭘 신경 쓰라고? 꺾고 신경 쓰나? 세뱃돈을 신경 쓰나? 로를 신경 쓰나? 및 또는 진수의 변수가 오면 뭐 신경 쓰라 그랬니 민호야? 텔레파시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민호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선생, 로그가 정의되려면 밑과 진 조건을 챙겨야 되잖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밑의 조건은 강민아? 0이 아니고 1이 아닌 양수. 진수의 조건은 양수 이랬어요. 어디선가 따라해본 기억이 있죠? 밑의 조건이 뭐라고? 1이 아닌 양수 진수의 조건은? 옳지.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밑 또는 진수의 변수가 오면 밑과 진수 조건을 챙겨야 하는데 여기 보면 A의 조건은 써놨잖아. 1이 아닌 양수라고. 근데 진수가 그지 같잖니? 여기에는 fx가 변수, 진수고 gx가 변수, 진수니까 그냥 같을 뿐만 아니라 진수 조건 양수여야 되죠. 너는 양수여야 하고 너도 양수여야 해. 그래서 양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참 훌륭한 학생인 거야. 결국은 지수로그 방부등식을 풀라는 말은 밑을 통일시킨 다음에 갖다 만들어 놓고 정역이 가소라고 풉시다. 밑을 통일시킨 다음에 함수값이 갖다 만들어 놓고 정역이 가소 이렇게 풉시다. 예를 들게. 알았어. 아니, 예를 들게. 아니, 씨. 설 연애도 수업해야 되고. 예를 들어요. 이거 뭔 소리냐면 별거 아니야. 예. 1번. 로그 2의 x가 3 이랬다는 거야. 그러면 그냥 할 수 있거든. x는 2의 세제곱이잖아. 그렇잖아. 2의 세제곱이잖아. 그걸 이렇게 풀자는 거다. 야, 지수로그 망보등식을 풀 때는 뭘 통일하라고? 밑을 통일시키자 이랬잖아요. 로그 2라고 쓰자. 3이라는 놈을 밑이 2인 로그로 표시해 보자. 그럼 3은 밑이 2인 로그로 표시해 보면 2의 세제곱이잖아요. 함수값이 같으면 정의역이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알았다. x가 2의 세제곱이라고 씁시다. 이 말인 거야.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닙니다. 곧 별거일 수 있어요. 로그 2분의 1에 2x 빼기 1이라는 걸 봅시다. 얘가 으악! 뭐하지? 1! 아니야! 재미없잖아. 2 이런 거를 보자고. 그러면 이렇게 하자는 거야. 밑을 뭐로 통일시키자고? 2분의 1로. 로그 2분의 1을 쓰고 2라는 값이 나오려면 2분의 1의 제곱이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 모르는 동사한테 묻고. 그럼 얘가 함수값이 같으니까 정의끼리 같소. 이렇게 되는 거라서 2x-1이 4분의 1이 돼요. 2x가 1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5가 돼요. x는 8분의 5예요. 이렇게 풀게 된다고. 그런데 이렇게 허망하게 풀면은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왜? 나 로그 문제 푸는데 니네가 따라했던 거 있지. 밑의 조건? 1이 아닌 양수 속삭이지 마세요. 나 또 적응 안 되니까. 진수의 조건? 이랬잖아. 근데 밑 또는 진수의 변수가 오면 그것부터 챙기고 시작해야 돼. 그것부터 챙기고 시작해야 돼. x가 무슨 수? 양수. 양수 여기도 이게 양수지? 네. 그러니까 x가 2분의 1보다 커요. 이런 것을 챙기면서 가야 돼. 챙기면서 가야 돼. 그게 핵심이야. 챙기면서 가야 돼. 됐어. 이런 식으로 풀자는 게 이제 지수로그 방도등식의 핵심이 됩니다. 워낙에 좀 간단한 예를 들어놨기 때문에 x는 그냥 바로 보여요. 2의 제곱이라는 게 보이기도 하고 여기는 2x 빼기 1이 2분의 1의 제곱이 돼서 그렇게 풀어도 좋습니다만 이제 여기를 장난을 칩니다. 2차식 들어가고 3차식 들어가고 절대값 들어가고 이해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밑줄 통일시켜서 가는 이론 전개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 지수는 조금 더 빡셉니다. 2의 x제곱이 3 이랬다고 해보자. 우리는 결과를 알아. 이 x라는 지수는 2에다가 붙이면 3으로 만들어주는 지수. x는 얼마야? 로그 2의 3. 저 형님 x라는 지수는 2에다가 붙이면 3으로 만들어주는 지수. 2를 3되게 만들어주는 지수. 이게 뭐였냐면 로그 2의 3이었잖아. 그래서 x는 로그 2의 3이었거든. 이렇게 하면 될 일이지만 지금 이 이론에 따르면 밑을 통일시켜서 해자했으니까 3이라는 이 숫자를 밑이 2인 지수로 표현을 하자는 얘기거든. 2를 썼잖아. 뭘 쓸 거야? 로그 2에 3이라 쓰면 되지. 같으면 내려오잖아. 같으면 내려올 거 아니야. 같으면 내려왔잖아. 그러니까 밑이 똑같으면 왜 함수값이 같으면 정역이 같은 거니까 x는 로그 2의 3 이렇게 쓰는 것도 올바른 방법이다. 그 소리지 뭐. 해볼게요. 2분의 1에 마이너스 x 이게 5 이런 걸로 풀래.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스텝이 엉키기 시작하잖아. 그럼 당황하지 말고 뭘 통일시키라고? 밑을 통일시키라고. 그러면 2분의 1이랑 밑을 통일시키고 같으면 내려오니까 로그 2분의 1에 5라고 쓰면 되지. 같으면 내려오니까 그래서 알았어. 정역이 같겠구만. 가깝지 뭐. 그래서 x는 마이너스 로그 2분의 1에 5라고 하면 되고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앞으로 나가서 로그 2의 5 이런 식으로 가도 된다고.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안 풀거든. 이거 이렇게 보잖아. 이거 보면 병신아. 2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이 없잖아. 이 x제곱이 5라며. 병신도 아니고 x는 2를 5되게 만들어주는 지수니까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이게 낫지. 이게 좀 뭔가 좀 머리가 아픈 애 같지 않니? 그렇잖아. 하지만 이 이론을 모르면 풀기가 거친 문제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이론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 다시 지수로그 방정식을 풀 때 뭘 통일시킨다? 밑을 통일시킨다. 됐죠? 끝. 그런 식이요. 그런데 가끔 아주 못돼 처먹은 문제를 만나잖아. 이런 문제를 만난다. A의 fx제곱은 A의 gx제곱과 같다. 함수값이 같으면 정역이 같소. 이렇게 이론을 설명했잖아. 근데 이거 설명할 때 밑의 조건이 1이 아닌 양수라고 하지 않았니? A가 1이 아닌 양수일 때 그렇다 했거든. 근데 아무것도 안 주는 경우가 있어. 근데 얘는 A가 1이잖아? A가 1이면 무조건 같다 이거? 그렇잖아. fx랑 gx가 같건 말건 상관없이 A가 1이 되는 순간 1의 강린이 제곱을 하고 1의 현우 제곱을 하면 어쨌든 1일 거 아니냐. 그러니까 fx랑 gx가 같을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서 밑이 변수인 경우에는 범위를 잘 살펴봐야 돼. 이게 1이 아닌 양수로 정의가 돼 있는 건지 아닌지 살펴봐야 되고 이런 경우는 A가 1일 때 무조건 성립하겠지. fx랑 gx가 같지 않더라도. 그런 걸 스스로 나눠서 해야 돼. 영상 찾게나 공부하는 척은 해야 되잖아. 이제 톡방에다 이런 걸 올리면은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안 보시겠지. 니들도 안 보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보실 리가 없잖아. 그죠? 안 그래 민호야? 너 보니? 영상에 올려주면 보니? 안 보잖아. 니들도 안 보는데 엄마 아빠 볼 리가 없지. 근데 영상을 올리는 목적은 복습할 때 좀 도움이 되라고 올리는 거야. 다시 말하지만 나 올리는 거 되게 싫어. 나의 강의 스킬을 다른 사람이 아는 게 별로 좋지가 않아 나는. 그러니까 진심이야. 약간 여기를 바래. 도움 되라고 하는 거니까 해봐. 당시 당분간은 올릴게. 당분간만. 1번 2번 부등식이요. 곧 끝난다 이론이? 이론 참 간단하죠. 자 부등식 봅시다. 얘는 시작이 뭐냐면 증가함수 감수함수의 정의에서 출발해. 증가함수 여기 좀 어려워. 3점에서 틀렸다. 그러면 실수했을 확률이 되게 높아. 일단 증가함수.
증가함수 어떤 구간에서 증가함수의 정의. 그러니까 x1에서부터 구간 x2까지 증가함수야. 이런 말을 하면 정의가 이건데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커지면 함수값이 보시다시피 오른쪽에 더 커지잖아? 함수값이 커집니다. 이게 정의역.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커지면 함수값이 커진다. 근데 만약에 저 함수가 증가함수가 분명했다면 함수값이 커지면 정의역도 커질 걸 당연하잖아. 증가함수가 분명했다면 함수값이 커지면 정의역이 커지지. 정의역의 크기랑 함수값의 크기가 똑같다. 증가함수의 특징이다. 정의역이 커지면 함수값이 커지지. 정의역이 줄어들면 함수값이 줄지. 인정할 수 있지. 아 그래. 이렇게 됩니다. 감소함수요. 감소함수는 이게 반대 방향이야. 얘는. 그래 조금 귀찮아. 뭐이나 여기?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커지는데 함수값이 작아져. 이게 감소함수의 정의거든.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커지면 함수값이 작아지는 거. 이거 당연하잖아. 그럼 그 함수가 감소함수가 분명하다면 함수값이 작아지잖아. 정의역은 커져. 그렇잖아. 함수값이 작아지면 정의역은 커지잖아. 나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닌데. 감소함수는 그래서 정의역의 크기랑 함수값의 크기가 반대야. 자, 감소함수 보자. 정의역이 커지면 함수값이 줄지. 정의역이 작아지면 함수값이 커지지. 반대야. 이해했지? 오케이. 여기서 출발해요. 그 지수로가 함수는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였고 밑이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였잖아. 그래서 증가함수도 있고 감소함수도 있기 때문에 이 이론을 통해서 병식 문제를 풀게 되는데 조금 까다롭습니다. 치마요. 동그라미 2번. A가 1보다 크대. 지수함수건, 로그함수건, 증가함수잖아. 그러니까 지수함수도 하나 쓰고 로그함수도 하나 써서 할게. A의 fx제곱보다 A의 gx제곱이 커요. 이 말은 지수의 변수가 있는 식이잖아. A가 1보다 큰 상태고 지수의 변수가 있는 것이 이제 지수함수였는데 x 대신에 fx랑 gx가 들어간 거야. 들어간 상태야. 함수값이 커졌지. 근데 얘가 지금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함수지.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였잖아. 그럼 함수값의 크기랑 정의역의 크기가 같으니까 fx보다 gx가 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물론 반대도 가능해. 증가함수가 분명했다면 정의역이 커지면 함수값이 커지는 것도 당연한 거잖아. 됐지? 이렇게 되고 로그함수 입장에서는 로그 a의 fx 로그 a의 gx 함수값이 커지잖아. 증가함수니까 함수값이 커지면 정의역이 커지겠지. 가요. fx보다 gx가 커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돼. 그런데 로그 함수는 조심을 하랬지. 밑 또는 진수가 변수가 오면 무슨 조건을 따져라? 밑과 진수 조건을 따져라. 밑 또는 진수의 변수가 오면 뭘 따져라? 밑과 진수 조건을 따져라. 밑의 조건은? 옳지. 이미 1보다 큰 상태 출발을 했으니까 밑의 조건을 만족했지. 진수의 조건은 뭐여야 해? 양수. 양수란 말이 지금 없지. 그러니까 스스로 찾아야 돼. 그래서 출제 포인트야. 아, 이 fx는 양수요. gx는 양수였어. 그러니까 fx보다 gx가 크다 했는데 왼쪽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그렇겠지? 두 개 올 때 양수니까 조심하세요. 실수하기 딱 좋아요. 별거 아닌데. 커피를 좀 몇 잔째 마시는데. 지웁니다. 오늘 재전반에 그 고3 캠프 애들 있죠? 고3 캠프 애들 미적분이구나. 미적분 수업하고 있는데 두 명이 그러더라. 선생님 자퇴할게요 그러더라. 왜? 선생님 계신 학원에 남아서 수업을 듣겠어요. 미친 새끼야. 자퇴하는 애들 지금 성공하는 애를 못 봤어. 이제 그랬어. 혹시 주변에 혹은 너희들 스스로가 대인만을 위해서 자퇴하고 공부하겠다는 사람이 있거나 스스로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한 명도 못 봤어요. 단 한 명도 못 봐서 성공한 사람을 20년 동안 수업하면서 그런 생각을 접으세요. A가 0과 1 사이 실제 그런 애들이 좀 있어. 그랬으면 해.
A가 0과 1 사이면 지수함수건, 로그함수건, 감수함수예요. 알았다. 지수함수부터 쓰자. A의 fx제곱, A의 gx제곱. 함수값이 커지는 상황으로 볼게요. 감수함수는 말이다. 이렇게 생긴 거니까. 함수값이 작아지면 정역이 커지지. 반대라고 그랬잖아 아까. 함수값이 커지면 정역이 작아지지. 함수값의 크기랑 정역의 크기가 반대야. 그러니까 함수값이 커졌잖아. 그럼 여기 정역의 크기가 반대겠지. 그래서 얘는 fx, gx 이렇게 반대로 써야 하는데 로그 함수 입장에서도 로그 a의 fx 로그 a의 gx 함수값의 크기가 정해졌잖아. 함수값의 오른쪽이 커. 정역은 왼쪽이 크겠지. 그래서 너는 fx가 gx보다 커요. 이렇게 할 수 있게 돼. 또 조심해야지. a는 범위가 만족됐어. fx랑 gx는 만족이 안 돼 있는 상태지. 머릿속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 진수 조건을 생각해야 되고 진수 조건은 양수였잖아. 양수니까 이거는 양수가 전제 조건을 깔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f랑 g가 모두 양수란 말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막아야 한다. 근데 이론은 이런데 실제 문제를 풀 때는 로그 방부등식을 풀 때는 말이다. 지수는 신경 쓸 게 별로 없거든. 로그 방부등식을 풀 때는 밑과 지수 조건, 밑과 지수 조건, 밑과 지수 조건 요거를 계속 생각을 해야 실수가 없어. 또 그 매력적인 오답이 항상 있거든. 진수 조건이나 밑의 조건을 생각하지 않고 풀면 나오는 답이 꼭 있어요. 거기에. 꼭 있어서 함정에 툭 빠져. 툭 빠지니까 조심해라. 연습이요. 부등식이 조금 힘들어. 조금 까다로워. 이제 그 이론을 문제에 적용하면 돼. 차분하게 해보자. 로그 2의 x가 0보다 작다부터 할게. 로그는 두 글자로 지수. 지수는 실수로 확장이 됐지. 실수는 양수형 음수가 되지. 그러면 로그는 항상 부호를 가지고 있잖아. 언제 0이냐면 진수가 1일 때 0이야. 언제 양수지? 밑과 진수가 같은 동네일 때. 밑과 진수가 공존할 수 있는 동네가 0과 1 사이거나 1보다 크거나 두 동네가 있잖아. 그러니까 밑과 진수가 이쪽 몰빵이거나 이쪽 몰빵이면 양수. 하나가 여기 하나가 여기면 음수 이랬다고. 그러니까 밑과 진수가 같은 동네면 양수, 다른 동네면 음수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로그가 음수지. 밑과 진수가 같은 동네야 다른 동네야? 다른 동네. 밑이 1보다 크잖아. 그 진수는 0과 1 사이.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알았다. x는 0과 1 사이요. 선생, 방금 이론 배웠는데, 로그 부등식을 풀려면 밑을 통일시켜서 하라며. 그랬지, 이 새끼야. 0, 밑이 2인 로그로 바꿀 거야. 로그 2에 1이겠지? 그렇잖아. 여기 있는 숫자만 표현 방식을 바꿨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틀어질 일이 없어서 일단 이 상태일 거야. 그리고 밑을 통일시켰으니까, 증가함수, 밑이 1보다 크잖아? 그러면 함수값의 크기랑 정역의 크기는 일치할 거라고. 그래서 반갑다고 x가 1보다 작다 이렇게 쓰잖아. 틀린다고. 뭐가 생겼된 거야? 진수 조건. 따라해. 진수 조건. 그 로그를 딱 보자마자 메모를 해야 돼. 시장 낚이지 말자. x는 양수에서 출발했군. 일로 내려와야지. 0보다 크다로 막소. 이렇게 되는 거라고. 조심해야겠지? 각이야 이거 틀릴. 각이라고. 조심해. 로그 2분의 1에 x가 뭐지? 0보다 크다. 이거를 보자. 로그의 부호가 양수라는 말은 밑과 진수가 같은 동네라는 말이잖아. 밑이 0과 1 사이니까 진수도 0과 1 사이일 거야.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있으면 x가 0과 1 사이겠지 뭐. 이러면 되는데 밑을 통일시키라면서. 그렇지. 로그 2분의 1 x 0을 밑이 2분의 1짜리 로그로 바꿔. 이렇게 바꾸고 숫자만 표현 방식을 바꾼 거니까 부동호방이 바뀔 일이 지금 아직은 없는 거지. 또 얘를 보자마자 x는 무슨 수라고? 양수라고 챙기고 시작하자 그랬지? 두 번째, 밑이 0과 1 사이니까 얘는 감소함수야. 함수값의 크기랑 정역의 크기가 반대라고. 함수값이 오른쪽이 작다는 얘기는 정역은 왼쪽이 더 작다는 얘기지 작다는 얘기잖아. 반대니까. 그래서 너에서
x는 1보다 작아요를 할 거고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이쪽으로 막으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되지? 된 걸로. 그래. 조금 어렵지? 조금 신경 쓰입니다. 조금 신경 써요. 이제 두 개. 멀티. 로그 2a x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아요. 이런 거를 보자. 똑같이 합니다. 밑을 통일시키는 거야. 왜? 로그 2의 x가 있어. 3을 밑이 2인 로그로 바꿔. 로그 2의 세제곱. 2를 밑이 2인 로그로 바꿔. 로그 2의 샹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같으면 내려오니까. 같으면 뭘 내려와 샹. 진수역된 지수 앞으로 나갈 거니까. 바꿔놨지? 이 숫자를 로그의 표현을 밀어서 달리 표현한 거기 때문에 부동호를 그냥 일단 써야겠죠. 그죠? 함수값을 보니까 크기가 정해져 있는데 밑이 1보다 커. 증가함수잖아. 함수값의 크기랑 정의의 크기는 같아 달라. 야 10초 됐다. 밑이 1보다 크잖아. 증가함수지. 함수값의 크기랑 정의의 크기는 같아 달라. 같잖아. 증가함수면 정의역이 커지면 함수값이 커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함수값이 커지면 정의역도 크다고. 함수값의 크기랑 정의의 크기가 같다고. 그러니까 x랑 2의 제곱이랑 2의 제곱이 있으면 x는 4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소.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말이지. 물론 얘도 말이다. 보자마자 x가 양수여야 해. 양수여야 되는데 양수인 범위에서 너를 하면 그냥 너니까 내보면 되는 거지. 되겠어요? 로그부 등식은 연구를 많이 해야 해. 조금만 하면 되는데 별거 없어. 직각대 뭐라고. 로그 2분의 1 x 대단한 예를 드는 것도 아니야. 잘할 수 있어. 좀 어려워. 예를 보자. 선생 로그부 등식을 풀고 싶어. 처음에 뭐부터 챙기라고? x가 양수. 챙겼지? 로그 방분 등식을 푸세요. 밑을 정리시킵시다. 여기 좀 어렵네. 로그 2분의 1에 x가 있고 3은 밑이 2분의 1인 로그로 바꾸면 2분의 1의 세제곱하면 되겠지? 진수역된 지수는 앞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이쪽 로그 2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지? 진수역된 지수는 앞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여기 있는 숫자를 로그의 표현을 밀어서 바꾼 거기 때문에 부동호가 이 상태에서 바뀌지는 않아. 그대로 내려갔을 거야. 근데 밑이 0과 1 사이니까 감소함수. 감소함수는 함수값의 크기랑 정의의 크기가 같아 달라. 다르지? 반대라 그랬잖아. 반대니까 정의역을 쳐다보면 너 이렇게 있다고 반대로 바꿔야 되는구나. x는 너보다는 크고 너보다는 작소. 이런 식으로 노가다를 띄게 돼. 따라서 써보면 x가 8분의 1보다는 크고 x가 2보다는 작소. 이렇게 푸는 거지. 됐지? 얘 4번. 점점 어려워지냐? 2에 x-1제곱이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얘를 보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 지수 분식을 풀어도 밑을 정리시키는 거야. 밑이 2인 것으로 바꿔 2의 1제곱이죠. 땡큐죠. 2의 x-1제곱 밑이 2인 걸로 바꾸세요. 2의 로그 2의 3이겠지. 같으면 내려올 거니까. 그죠? 근데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야. 증가함수? 함수값의 크기랑 정의의 크기가 같아. 그러니까 너는 얘보다 크고 너보다 작겠지. x-1이 1보다는 크고 로그 2의 3보다는 작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x의 범위를 구합니다. x의 범위는 로그 2의 3 더하기 1보다는 작고 2보다는 크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원칙이야. 이게 교과서적인 해법이에요. 아주 좋은 해법이죠. 이런 거 하려고 지수로고 배운 거야. 이런 거 써먹으려고 뭐 로그 공식 뭐 상형 로그 이런 거 배운 거라고. 근데 그랬잖아. 거기에 쓰면 계속 쓰고 있을 거라고. 적용도 됐어요? 믿어도 돼요?
있어요. 뭐라고 수빈아? 이제 그 대사가 나올 차례예요. 무슨 대사? 있겠어요 하면서 한 문제로. 아, 그렇구나. 자, 해보자 또. 조금 빨리 할 수 있는 거 알려드릴 테니까 당분간은 정의 입각해서 문제를 푸시고 기억이 나면 이렇게 하시고 뭐 해요. 할 거죠? 로그 2 x가 뭐 할까? 자꾸 이하분 정도인가? 2분의 1 할까? 재수없게 2분의 1 뭐 할까? 2 3 이거 다시 한번 보자. 이게 밑이 2분의 1짜리 로그로 통일을 시키면 2분의 1의 제곱이었고 x였고 로그 2분의 1의 세제곱이었고 감소함수 함수값의 크기랑 정액의 크기가 반대. 그 x는 2분의 1의 세제곱보다는 크고 아까 이렇게 풀었지? 2분의 1의 제곱보다는 작소 이렇게 했지? 실제 보면은 9분의 8분의 1이야? 8분의 1이 4분의 1보다 작잖아. 이렇게 했잖아. 이제 여우처럼 해봐. x가 양수인 건 당연한 거야. 감소함수지. 따라해봐. 감소함수. 감사함수. 다시. 감소함수. 감사함수. 보내. 밑으로. 보내. 밑으로. 그 다음 부동호방을 바꾼다. x 2분의 1의 세제곱 2분의 1의 제곱 스텝이 하나 줄잖아. 감소함수 바꿔. 이렇게 하라고. 하나 줄 수 있다고. 그렇죠? 미통일성 했어야지. 이거를 하자. 미통일시켜서 하는 건 했잖아. 생략해도 돼? 끄떡끄떡? 끄떡끄떡. 증가함수지? 밑으로. 밑으로. 부동호 방향 그대로. 또 이것만 기억하면 안 된다. x 2의 제곱보다는 크고 2의 제곱보다는 작소. 이렇게 하면 한 스텝이 줄어. 하나가 줄어. 원래 푸는 방법을 모르고 일로 가면 안 돼. 웃기는 놈인 거야. 2보다는 크고 2 그만해 이제. 3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소. 이걸 보자. 것 같은데. 하나 거치자. 이 어떻게 했냐면 밑이 2인 것으로 통일을 하자 그랬단 말이야. 그럼 너는 2에 그 다음 좀 불러볼래? 네, 로그 고마워. 로그 2에 3 이랬지. 얘도 좀 불러줄래? 2에 로그 옳지. 로그 2에 5 이랬단 말이야. 2의 x제곱이 맞죠? 이렇게 돼 있었고 얘를 해보니까 선생님 밑통일 시켰는데 증가함수니까 정역의 크기가 함수값의 크기랑 같소. x가 로그 2의 3 보다는 크고 로그 2의 5보다는 작소. 이런 얘기지. 똑같다. 로그 2의 3 로그 2의 5 방향 그대로. 오케이? 하기 싫어? 3의 x제곱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소를 바로 해보는 연습을 해보자. 밑이 1보다 크지? 증가함수지? 얘가 로그를 때리면서 갈 거야. 왼쪽 불러! 로그 3의 옳지. 방향 그대로니까 로그! 옳지.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괜찮아. 언젠가 되겠지 뭐. 2분의 1 x제곱이 있고 3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대. 밑이 0과 1 사이지? 부동호 방향 반대. 얘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로그 2분의 1의 거시기. 내려가면서 로그 2분의 1의 거시기. 부동호 방향은 바뀌어. 이렇게. 그러니까 로그 2분의 1의 3 이렇게 로그 2분의 1의 5 이런 식으로 가면 한 스텝을 줄일 수는 있다.
왜 저렇게 했는지를 모르고 이렇게 가는 놈은 삼수하게 될 거다. 됐죠? 끝. 이론은 끝이야. 이제 문제 풀자. 문제 봐. 광고등식 끝났어요? 끝났어요? 네. 푸시요. 빨라요. 너무 빨라요? 안 빨라요. 힘든 거 먼저 할까? 약한 거 먼저 할까? 약한 거야. 아유, 뭐 대동단결이시네요. 뭐 센 거 할 필요 없다. 아직 좀 약한 거를 먼저 하자. 뭐야? 뭐야? 이런 사랑스러운 것들. 뭐야? 자, 집중. 82페이지에 5-15번을 보세요. 82페이지에 5-15번. 상형 로고죠? 집중! 얘를 만족하고 있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해라. 배운 대로 한번 따라가 봅니다. 처음에는 교과서적인 해법으로 가볼게. 먼저 로그가 등장했는데 및 10이에요. 진수, 변수네요. 뭐부터 따져? 진수 조건을 따져야지. 첫 번째, x 곱빼기 x 마이너스 2가 양수여야 돼요. 사실 있죠? x 마이너스 2, x 더하기 1, 0보다 커요. 바깥범위죠? 마이너스보다 작고 x는 2보다 큽니다. 이런 전제 조건에서 두 번째, 로그 부등식을 풀어라. 미통일식해서 풀겠죠. 왼쪽은 로그 x제곱 빼기 x 마이너스 2라 쓸 거고 오른쪽은 위치 10인로그로 바꾸면 로그의 10이라는 거고 부동호 방향은 아직 변하지 않았어. 증가함수네 함수값의 크기랑 정의의 크기는 같소. 이렇게 되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2가 1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 말이죠. 보네요.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12가 0보다 작거나 같고 일로 와. x 빼기 4 x 더하기 3 0보다 작거나 같고 2차 부등식 사이범위죠.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소.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왼쪽이랑 오른쪽의 공통범위네요. 왼쪽은 마이너스 1보다는 작고 딱 3점짜리 유형이에요. 틀리면 대학을 못 간다는 그 유형. 이렇게 같죠?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아. 이렇게. 공통범위는 여기고 거기에 만족하는 정수를 택하라고 했으니까 이 세자야. 개수 세는 거냐? 뭐 어떻게 한다는 거냐? 개수 구하라고. 여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두 개 있고 여기는 3, 4 두 개 있고 뭐 4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매력적인 오답이 객관식이라면 항상 있을 텐데 집중. 이거 빼먹으면 안 된다. 됐지? 또 배운 바에 의하면 이 스테이지로 갈 때 조금 빨리 할 수 있다. 위치 10인 누구니까 증가함수잖아. 뾰로롱 뿅뿅뿅뿅뿅 이리로 그냥 가면 되지. x제곱 빼기 x 마이너스 2가 11제곱 10보다 작거나 같소라고 바로 다이렉트로 와도 좋다고. 어디 갔어?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바로 와도 좋아. 1초 차이야. 1초 차이니까 미통시키면서 해버릇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어. 이게 정립됐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은 중요해. 지금 보고 있잖아. 부등식이 뭐고 지랄이고 다 나오네. 최근에 합성했으니까 17번도 할게. 17번. 왜? 쫄지 마. 산수야. 까실까 뭐. 오늘 내가 기분이 되게 좋아. 내일 쉰단 말이야. 내일만 쉬는 게 문제지만 아무튼 F의 fx 이게 1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하라는 말은 이제 뭐 x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런 말이겠지. fx가 로그 함수네. 시작하자마자 x는 일단 양수해야 되는데 자연수를 물어봤으니까 양수인 건 당연하니까 딱히 실수할 것 같지는 않고 합성 함수인데 fx의 치역이 다시 f에 정역되는 거잖아. 여기에는 x 대신에 fx를 꽂을 거잖아. 그래서 x에 fx 꽂으라는 말은 여기다 fx를 꽂는다는 말이고 fx가 로그 3x니까 로그 3x를 꽂으면 되지.
오케이. 그래서 너는 로그 3의 x 얘가 이거보다 작거나 같소.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일단 말이다. 이 새끼 진수 아니니? 네. 얘도 진수니까 조건을 따져줘야지. 얘는 무슨 수? 양수. 계산. 이게 양수해야 되지? 밑과 진수가 같은 동네면 양수, 다른 동네면 음수였잖아. 밑이 1보다 크니까 여기 있는 x도 1보다 커야지? 네. 아, 0보다 큰 게 아니라 더 좁았네. x가 1보다 큰 상태였네. 됐지?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걸 풀로 갈 거야. 풀로 가는데 교과서적인 해법 밑이 3인 로그로 바꿔. 로그 3의 3이었지. 증가함수 정역의 크기와 함수값의 크기는 같소. 이렇게 되는 거니까 로그 3의 x 얘가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다시 3을 위치 3인 로그로 바꾸지. 3의 세제곱이니까 27. 여기서 x가 27보다 작거나 같소. 이렇게 되겠지. 이제 막아야지 이제. 일로 와 너. 이렇게 될 거고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하라는 말은 너에서 너를 빼는 거니까 26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야. 딱 함정이 여긴 것 같지 않니? 이거 안 따지면 틀리겠지. 딱 함정이 여기 있고 이게 딱 3점짜리 유형이야. 됐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꼼꼼하게 가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선생 아까 나 쉽게 하는 거 배웠어. 그거 좀 써먹어 주소 하면 이렇게 하면 된다고. 증가함수니까 하나씩 벗겨. 로그 3의 x는 3의 1제곱이니까 3 이렇게 가고 x 증가함수니까 이쪽으로 와서 3의 세제곱이 돼서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스텝이 좀 줄지. 이렇게 그냥 가도 좋다. 그렇죠? 이 빨리 푸는 게 중요하겠니? 몇 초 차이 안 나는데. 미통일 시키면서 해야지. 그러면 돼. 18번. 9번 또는 10번 정도에 나올 만한 좀 쉬운 사점 유형이에요. 18번은요. 이 문제는 다 기출 문제입니다. 2에 x 더하기 3제곱 4보다 크다. 어떤 학생이 쌤보다 어렵던데 뭐 이런 얘기 하던데 좀 어렵겠지. 지금 쉽냐? 기출 문제인데. 혹시 설마 스스로 막 기본서를 산다거나 센이나 무슨 뭐 개념원리, 뭐 개념원리 RPM 이런 걸 사가지고 스스로 같이 풀어가면서 하는 새끼는 그 새끼는 난 새끼인 거야. 그런 새끼는 난 새끼. 이 지나가는 진도에 내교재를 풀면서 부족한 부분을 그런 것을 풀면서 쫓아오는 애들은 그건 난 새끼인 거지. 서울대 가는 놈이지. 안 갈 거잖아? 못 가는 거지. 아니야. 지금은 아직 대학이 정해지지 않았어. 1년 후에는 정해져. 기억나지? 1년 후에는 정해지는데 그때도 난 똑같이 이렇게 얘기할 거야. 괜찮아. 할 수 있어. 너 서울대 갈 수 있어라고 거짓말을 할 거야. 1년 후엔 정해진다. 2년 후에도 난 거짓말을 해줄 거야. 고3이 돼도 고2 겨울방학 이맘때가 돼도 이렇게 얘기할 거야. 지금부터 하면 어디든 갈 수 있어라고 거짓말을 할 거야. 얘기했다 거짓말이라고. 육모를 보고 나서도 거짓말을 또 해줄 거야. 괜찮아. 수능 볼 때까지 하면 어디든 갈 수 있다. 속으로는 삼수각이야. 이렇게 얘기해 줄 거야. 1년 남았어. 따라해봐. 1년. 1년 남았어. 1년 후엔 너 갈 길은 정해진 거야. 정해진 거야. 가요. 자, 집중. 중괄호가 쳐져 있다는 말은 연립했다는 얘기고 너랑 동시에 만족하는 걸 구하세요. 기수부등식이죠. 빛을 통일시켜야죠. 2의 제곱이라고 써요. 증가함수네요. 정역의 크기와 함수값의 크기는 같아. 자, x는 마이너스 1보다 커요. 위에 범위 구했죠. 얘 보자마자 뭐부터 해야 돼? 진수 조건. 옳지. 진수 조건. 아유, 잘했어. x가 마이너스 3보다는 커요. 5x 더하기 15가 0보다 큰 거니까 5x가 마이너스 15보다 큰 거고 x가 마이너스 3보다 커요. 역시 똑같은 소리야. 그래서 이런 진수 조건을 챙긴 후에 놀러 가야 돼. 챙긴 후에 놀아야 돼. 갑니다. 그러면
진수역된 지수가 앞으로 나갔지. 앞에 있는 새끼는 위로 올릴 수 있지. 올라가면 그대로. 오, 내려가면 역수. 오, 역시 수학은 주입식 교육이에요. 로그 2에 로그에 x 더하기 3의 제곱이 되고 로그에다가 5x 더하기 15라는 걸 알 수 있죠. 진수거를 위에서 챙기지 않고 내려면 분명히 실수하거든. 조심해야 돼. 증가함수지 정의역의 크기랑 함수값의 크기가 같아. 그래서 써. x 더하기 3의 제곱. 이제 고일 문제로 바뀐 거야. 이제 기분이 좋지. 고일 문제도 우리한테 어려운 게 단점이 있죠. 전개해요. x제곱 6x야. 5x를 뺐지. 플러스 x 9야. 15를 뺐네. 마이너스 6이야. 0보다 작아. 인수분해인지 지랄인지 해봐. x 마이너스 2 0보다 작고 x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아요. 위에 거랑 아래 거의 공통 범위를 구하세요. 실판이 참 좋다. 이렇게 갖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니까 몰라. 대충 하자. 이게 커. 공통 범위는 여기일 거야. 근데 뭐 구하는 거니? 상수 개수. 정수 개수니? 아니 그냥 되는 게 빠르겠다. 야. 0, 1, 두 개 있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유 참 잘했어요. 아유 멋있어요. 아주 잘했네요. 자, 5-10번 봅니다. 뭐야? 무긴 수학이지. 자존심이 참. 좋아요? 행복하죠? 그대들은 지금 3점짜리와 쉬운 4점 유형을 보고 있어요. 쉬는 시간 이후에 킬러 문제를 보게 될 거예요.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궁금해질 겁니다. 안 궁금하죠? 집중! 야호! 집중! 부동식을 풀 거야. 이렇게 봤더니 하기 싫게 생겼어. 그래서 안 풀기를 이제 말하겠습니다. 네. 얘가 말이에요. 4의 x제곱의 역수잖아. 4의 마이너스 x제곱이겠지. 그런 거 같지 않니? 지수의 부호가 바뀐 역수라면. 근데 이것도 좀 재수똥인 게 얘가 말이다.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의 x제곱의 역수인 거야. 알았어. 너를 역수로 때리면 2니까 2 곱하기 2의 x제곱분의 1인 거지. 야, 이걸 다 해줘야 되냐? 2 곱하기 얘는 2의 x제곱 역수니까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겠지? 네. 아, 왜? 그렇잖아. 마이너스에다가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곱하기 0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스타일인 거야. 이게 음수지수가 두드러기 나는 사람은 이렇게 써도 돼. 야, 진짜 친절하다. 와, 어쩜 좋니? 이거 푸는 거잖아. 이 부등식을 풀라는 말은 이 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하는 거지. 근데 치환각 아니냐? 나만 각이냐? 치환각이잖아. 치환각이니까 2분의 1의 x제곱을 치환하기로 해. 집중해. 빛이 양수야? 지수의 실수가 왔어? 항상 양수지. 너를 라지 x라고 두면 라지 x는 항상 양수일걸? 곧 쉴 거야. 나 내려가야 돼. 내려갈 때 됐어. 그러니까 곧 쉴 거야. 이거 풀고 쉴 거야. 집중해 하시는 거야. 그럼 너는 어떻게 되냐면 이 새끼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너는 라지 x의 제곱이 되고 빼기 2 라지 x가 되고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제 자신 있는 게 나왔지. 이제 자신 있는 게 나왔어. 이제 우리 할 수 있어. x 마이너스 4 라지 x 플러스 2 끝까지 조심해. 0보다 작거나 같지. 사이범위 라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아. 근데 0보다 크다면 라지 x가 0보다 크다면 그러니까 라지 x가 0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아. 여기까지 왔지? 그 다 구한 거야 안 구한 거야? 그렇지. 이 식을 만족하는 스몰 x의 범위를 구하는 거지 라지 x의 범위를 구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다시 올린다. 라지 x가 아우 진짜 2분의 1 x제곱인데 이거 끝까지 잘 봐. 얘가 이거였거든. 0보다는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수학 3 할 때 나한테 질문한 사람이 여기 있지. 일단 얘가 0보다 큰 건 당연하지 않니? 당연하지. 당연한 걸 뭘 써? 당연한데. 이 말이지. 그러면 지수 부등식 비통일시켜서 하자며 그러면 4는 말이다.
밑이 2분의 1인 지수를 하기 시작하고 2분의 1에 집중 로그 2분의 1에 4지 같으면 내려오니까 그러면 밑이 0과 1 사이라는 말은 함수값의 크기랑 정역의 크기가 반대라고 x 로그 2분의 1에 4가 있잖아 반대로 틀어 x가 로그 2분의 1에 4보다는 크거나 같소 이렇게 되겠지 근데 2분의 1을 4되게 만들어주는 지수 옳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구하나 아니 문제라서. 자 잠깐 그런데요 교과서적인 풀이는 이렇게 푸는 게 맞는데 아까 쉽게 한 거 알려줬잖아 네. 밑이 0과 1 사이지 뾰로롱 일로 내려가라고 x가 부동호 방향 방대로 바꾸고 로그 2분의 1에 4라고 바로 썼으면 참 좋겠고 얘는 계산을 해보면 아까 뭐였냐 이거 그렇지 그렇게 해도 돼 그치? 아. 자 시작 이거 내가 쉬어야 돼 내가 힘들지 뭐. 좀 지나서 맞아. 시작. 11번 응? 뭐야 신발에 뭐 묻었어? 아 그래 신발 조심하고 11번. 11번 해를 구하래 왼쪽 거 3분의 3분의 1이냐? 아 그러네 이러면 뭐 자 뭐부터 챙겨? 좋아 2보다 크고 4보다 크니까 2보다 컸겠지 아니 병신 4보다 컸겠지 이제 미통일 시켜서 계산하기로 해 올릴 거지? 이렇게 감소함수야 함수값의 크기랑 정역의 크기가 반대겠네 아 이제 자신 있는 게 나왔지 x제곱 마이너스 8x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9x 16 더하기 2니까 나왔고 6, 38이니까 x 빼기 6 x 빼기 3 이게 0보다 작다 사이범위 x는 3보다 크고 6보다 큰데 이거를 감안해서 가세요 x는 딱 함량에 빠지기 좋지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니들이 구하시고 5-6, 5-7 쪽쯤 해보려고 해요. 5-6번? 라고 할 뻔. 어디서? 그래도 참 대단합니다. 설인데 학원을 옵니다. 대단한 애들입니다. 누가요? 니들이요. 네? 설인데 오기 되게 싫었을 텐데 옵니다. 설이에요? 어? 설이에요? 아니 설 연휴잖아요. 설이면 세뱃돈 설연휴가? 야야야 그러니까 이랬잖아 누가 안 모르겠어. 되게 기특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기특하게 생각하고요. 저 보세요. 보세요. x는 양수겠지? 그래. 치환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잘 하셨어요. 진수에 붙은 지수는 앞으로 내려갈 수 있으니까 여기는 3이 될 거야. 인수분해 각이네. 야 왜? 로그 5의 x 치환했다고 생각하면서 인수분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1, 2 마이너스 마이너스 0이죠.
로그 5의 x가 1일 수 있고 로그 5의 x가 2일 수도 있고 x 구하면 5고 x 구하면 25죠. 5의 제곱이니까 두 개가 나왔고 두 개 모두 0보다 커요. 뭐 이랬네요. 됐죠? 그렇게 됩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30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근데 좋댔죠? 7번 해봐. 얼마나 잘하는 웬니? 3초 컷 해야 된다. 시작합시다. 어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 말은 이 식의 x값을 구하라는 말이에요. 두근이 나온다는 말은 알파하고 베타 두 개가 나왔겠죠. 예를 들어 알파라고 하고 베타라고 해보자. 근데 이 식을 풀 때 아까 강민이가 그랬거든. 치환. 그랬거든. 이 식은 로그의 x를 치환해서 풀면 되겠죠. 그러면 로그 x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 x가 알파일 수 있고 로그 x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 x가 베타일 수 있다는 소리잖아. 그 치환했을 때 방정식의 근의 모습은 집중! 로그의 알파처럼 생기고 로그의 베타처럼 생겼겠죠. 로그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해했니? 두 근의 곱이 100이래. 알파 곱하기 베타가 100이래지. 보는 순간 합했어야 하고 두 근의 합은 2차 방식 입장에서 k인데 일로 오면 로그의 알파 곱하기 베타인데 알파 곱하기 베타가 100이니까 로그의 100이 되고 로그의 100은 2니까 k는 2 이래 써야 된다. 까리? 3초 컷이라고.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라면 아까처럼 그냥 풀어도 좋은데 인수분해가 안 먹히잖아. 인수분해 안 되면 근거계수에 간 게 아니면 근해 공식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치환했다는 생각을 해 가면서 근해 정의를 신경 쓰면서 가면 해볼만 할 거다. 그게 주제였고 77페이지로 가요. 근데 지금 안 돼. 근데 뒤에서 앞으로 가고 있죠. 화목토반은 이렇게 풀어주지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토요일에 하지 못해요. 5번도 할게요. 별로 안 하지. 보충이 어딨어? 없어 보충. 아, 왜 집중? 보충 같은 3의 x제곱 플러스 9는요. 너희들은 보충이 필요한 게 아니야. 공부 시간이 필요하지. x의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 두 실근의 합을 구하라. 가만 있어보게. 지수 방정식이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그러면 그 두 실근이 알파하고 베타 정도로 있겠지. 근데 이거 치환 각이지 않니? 네. 3의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하면 너는 라지 x의 제곱이잖아. 3의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하면 라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는 걸 안다. 근데 여기에서 두 실근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는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치환을 했다고 생각하면 이 식의 모습은 3의 알파 제곱, 3의 베타 제곱 형태로 나와 있는 식이었을 거야. 라지 x가 3의 x제곱이니까 그러면 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곱하고 싶지 않니? 네. 두근 곱이지? 두근 곱이 여기서 얼마야? 9잖아. 따라서 3의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이 9. 2지 뭐. 이렇게 한다. 됐어요? 치환했다는 걸 연상해 가면서 근해정의를 쓰는 거야. 치환했다는 걸 연상해 가면서 근해정의를 쓰는 거예요. 4번이요.
고일 수학이 이렇게 중요하단다. 그래서 고일 수학 설명을 할 때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흘려 듣지. 흘려 듣고 워크북만 존나 풀지. 그게 아니야. 천천히 잘 익혀봐. 세제곱 로그 2의 x의 세제곱. 발음이 똑같네. 4배 로그 2의 x 너의 제곱 로그 2의 x 이렇게 있네요. x는 양수일 거야. 땡치고 진수했던 지수는 앞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보내시고 치환 각이야. 로그 2의 x를 라지 x로 치환할 거야. 그러면 로그 2의 x를 라지 x로 치환하면 라지 x로 바뀌고 라지 x로 바뀌고 라지 x로 바뀔 거고 이렇게 바뀔 거잖아. 그럼 정리하는 척을 좀 해보자. 로그 2의 x의 세제곱 2차는 이 새끼니까 4배 로그 2의 x의 제곱 여기로 이렇게 가봐야 돼. 플러스 2 로그 2의 x 2가 0인 상태가 돼. 근데 얘를 치환했으니까 라지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나오겠지?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모든 애 곱불구하래. 그러면 생긴 모습이 근이 로그 2의 어쩌고저쩌고 생겼을 텐데 여기에는 이 x값이 3개가 나온다고 쳐봐. 왜냐면 라지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니까 라지 x가 3개 나올 거 아니야. 라지 x가 3개 나오면 로그 어쩌고 3개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를 하면 로그 2의 알파처럼 생기고 로그 2의 베타처럼 생겼을 거고 로그 2의 감마처럼 생겨 있었을 거라고. 괜찮니? 근데 모든 근에 곱을 구하라는 얘기는 알파랑 베타랑 감마를 곱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로그 2의 알파 더하기 로그 2의 베타 더하기 로그 2의 감마만 알면 되는 거잖아. 왜? 너는 로그 2에다가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감마일 거니까. 근데 라지 x에 관한 3차 방정식에서 얘들은 x1, x2, x3니까 3차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이지. 모든 근의 합이라는 말은 너분에 넣어서 고를 바꾸면 되잖아. 그치? 너무사. 따라서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감마는 얼마야? 16? 이렇게 하면 되겠어. 또 마찬가지죠. 치환한 것과 근의 정의를 이용해서 가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제 맨 뒷 문제를 봅니다. 5-23번을 풀어봐요. 뭐 이렇게 수업하는 머신이 모르겠네. 좀 어려워. 4점이거든. 고1 2차 방식의 활용과 지수의 콜라보. 대충 문제 봤죠? 시작.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이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옵니다. 근데 치환각이란 말이야. 그래서 2의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해요. 근데 이 스몰 x가 서로 다른 두 식은 그랬으니까 x가 실수가 아닐 수가 없잖아. 여기서 좀 조심해라. 첫 번째, x가 실수. 이랬대. x가 실수면 2의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할 때 밑이 양수고 지수가 실수가 하면 양수가 분명하니까 x는 양수. 이런 조건일 거고 가끔 이제 약 올리는 경우가 있어. x가 양수 이럴 때가 있다. x가 양수 그러잖아. 그러면 2의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을 했는데 x가 양수라면 x가 무슨 수? 양수. 다시 x가 무슨 수? 양수. 이 말이지. 밑이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인데 정액의 크기가 같을 거니까 x가 양수보다 크다는 말은 2의 영제곱보다는 얘는 항상 크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지. x가 0보다 크니까. 네. 그렇잖아. 얘가 얼마야? 1. 얘는 1보다 커요. 조심해. 조심해. 조심할 거지? 조심해. 조심해. x가 음수면 여기서 그냥 바로 해볼까? 정역이 이렇게 크기가 정해져 있지? 밑이 2인 지수를 붙일까요? 정역의 크기랑 함수값의 크기가 같잖아? 2의 x제곱과 2의 0제곱이 있으면 그대로 이렇게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였던 거야. 정역의 크기가 정해져 있지? 밑이 2인 지수를 붙이면 정역의 크기랑 함수값의 크기가 같을 거야. 여기서 이걸 추론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도 마찬가지라고. 밑이 2인 지수를 붙이면 이렇게 될 거 아니냐? 네가 얼만데? 1이지? 근데 얘가 라지 x였잖아. 그러니까 라지 x는 1보다 작다. 이런 범위들이 나와. 이렇게. 근데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씻는 것보다 어차피 난 수업할 때 설명할 거니까 이거를 가지고 놀았다는 거야. 이렇게. x가 양수인 상태지. 그럼 쟤는 라지 x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2의 x제곱이니까 2a의 라지 x 더하기 a제곱 빼기 a 빼기 6은 0이라는 라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x가 양수예요. 이 말이야. 근데 서로 다른 두 식은 알파 베타를 갖는다고 하면 라지 x가 여전히 두 개가 나오겠지. 2의 알파 제곱 하나랑 2의 베타 제곱 하나랑 두 개 나올 거 아니냐. 그래서 얘를 쓱 지우고 라지 x가 양수라는 얘기니까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가져야 돼. 그럼 이제 해석해보자. 이제 고일 문제로 바뀐 거예요. 라지 x에 대한 2차 방식이 있는데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양수. 2차 방식의 해가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양수. 뭐라고?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양수. 뭐라고?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양수. 그럼 근의 부호 문제지. 근의 부호 문제 어떻게 풀기로 했어? 맞아. 서로 다른 두 근이니까 첫 번째 D가 0보다 크다. 두 번째 알파 더하기 베타가 0보다 크고 알파 곱하기 베타도 0보다 커요. 이렇게 하기로 했지? 네. 고유 문제로 바뀐 거야. D가 0보다 큰 거니까 4분의 D를 쓰면 B-의 제곱 빼기 AC A 제곱 빼기 A 빼기 6 이게 0보다 크다. A 더하기 6이 0보다 크다. A는 마이너스 6보다 크다. 이거 남아갖고 두 근의 합은 2A인데 0보다 크다 했으니까 A는 일단 양수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A 제곱 빼기 A 빼기 6인데 양수를 A 빼기 3 A 더하기 2 2가 0보다 크대. 아따 귀찮아.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A가 3보다 크다. 이 세 개의 공통 범위를 구하면 되겠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시면 되겠고 이제 조금 센 거 보자. 4-45번. 아 5-2번도 힘들 것 같은데 숙제를 해봐. 4-45번이요. 네? 왜? 못 들었지? 4-45번. 참고로 이 문제는 킬러 문제였어요. 지금은 킬러 문제 축에도 못 끼고요. 준 킬러도 못 들어가요. 그냥 4점. 11, 12, 13, 14 이 라인쯤에 들어갈 수 있는 4점이거나 아니면 20번, 19번 라인에 있는 4점이에요. 당시에는 킬러, 지금은 그냥 4점. 고1 모의고사는요. 21, 29, 32 킬러잖아. 고3 모의고사는 그렇지 않거든. 22가 킬러고 32 킬러야. 1번부터 22번까지가 수원수도 공통문항이 나오거든. 그래서 내가 번호를 그렇게 얘기한 거야. 말이 많았는데 풀려야 말이지. 해봐. 먼저 특징. 지수함수는 말이다. y의 실수배를 해도 평행이동하여 겹쳐진다. 그랬죠. 로그 함수는 x의 실수배를 해도 평행이동하여 겹쳐진다. 다항 함수에는 그런 성질이 나타나지지 않아. 근데 지수로그 함수는 그게 돼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기를 보면 이 문제 풀 때 필요는 없지만 로그 3 더하기 로그 x라는 소리고 로그 7 더하기 로그 x라는 소리고 x의 실수배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로그 x를 적당히 평행 이동하잖아 이렇게 그럼 만난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 풀 때 필요가 없죠. 두 번째 문제는 뭔 뜻이냐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여기다 그릴 건데 다 만나래. 싸그리 몽창 다 만나래. 그래야 하고 좌표가 자연수래.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자연수 격자 그래요. 따라해봐. 자연수 격자. 자연수가 없어. 다시 자연수 격자. 자연수가 없어. 꼭지점이 막 정수 이렇게 하면 정수 격자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또 어떤 유형도 있냐면 그래프 띡 있는데 이런 곳에 있는 X축이 이렇게 있잖아. 이 사이에 있는 걸 세래. 자연수 격자점을 세세요. 정수 격자점을 세세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프 하나만 나오겠니? 두 개가 나왔는데 이 사이에 있는 걸 세세요. 이런 문제도 있고. 지수로 감수 중에서 중킬러로 등장하는 유형이 이런 유형이에요. 격자점을 세세요. 가장 까다로운 유형이 되고 평가에서 많이 나온 적이 있고 지수로 감수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세는 거기 때문에 수열과 엮여갖고 나오기도 해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상황은 이렇다.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만들어서 두 개 모두 만들게 하는 거니까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 만났잖아. 자, 15가 아까. 뿅. 이런 것도 가능하지. 원차인데요. 여기는 말이다. 삐쭉 튀어나온 직각이 너보다 아래에 있지. 삐쭉 튀어나온 직각이 너보다 위에 있지. 왜? 왜? 얘는 요소가 아니라는 거야.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식을 만들어야 되는 게 포인트거든. 오른쪽 위쪽에 있는 한시방향 귀퉁이는 아니라는 거야.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왼쪽도 마찬가지거든. 핵심이 어디 있냐면 여기야. 여기는 불변이지. 얘가 두 개 모두 증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크게 했나? 항상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두 개 모두 다 만나겠지. 이런 모양이란 그건 뭔 소린데요? 한 변의 길이가 1이라는 걸 아는데 여기 있는 x좌표가 뭔지를 몰라. 여기를 a라고 두잖아? 여기는 뭐니? 오, 개 잘하는데? 이렇게 되지? 근데 y좌표가 지금 뭔지 모르잖아. 뭔지 모르니까 여기가 b라 하면 여기는 b 더하기 1이었을 거야. 이렇게. 이런 거를 만족한다는 소리는 a를 위에 있는 함수에 집어넣은 함수값보다 b 더하기 1이 반드시 더 커야 하는 거고. 오케이? 그 다음 a 더하기 1을 아래에 있는 함수에다 집어넣은 함수값보다 b가 더 작아야 돼.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두 개 모두 안 만날 수가 없지. 이렇게 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기로 해. 첫 번째 얘의 x좌표가 100보다 작거나 같다 했으니까 여기 있는 a 더하기 1이 갈 수 있는 곳은 100까지밖에 못 가. a 더하기 1이 갈 수 있는 곳은 100까지밖에 안 돼요. 해서 a는 99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게 필요하고 두 번째 저기 있는 것을 식을 쓰는데 안 쓰면 쫓아올 거야? 해보던가 그러면 a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로그 7a가 a를 집어넣은 함수값이야. 그것보다 하트가 일단 커야 돼. 하트가 크다는 말은 b 더하기 일단 커야 되지. 근데 만난다 그랬지. 그러면 만난다는 얘기는 여기에 그냥 붙어 있어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등호가 붙어도 상관없겠고. 이쪽 a 더하기 1을 여기다 집어넣어. 로그 3에 x 대신에 a 더하기를 넣었지. 하트보다는 커야 돼. 그러니까 일단 너는 b보다는 크겠고 붙어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결국 얘는 뭘 풀란 얘기냐면 이 연립부등식을 푸세요. 얘를 만족하는 a를 구하면 a의 개수를 구하면 그 순서상의 개수가 될 거니까. 사각형의 개수가 될 거니까. 이거를 구하세요. 위가 다 필요 없으니까. 이것만 풀기로 해. 첫 번째 이거부터. 로그 부등식이지. 로그 부등식을 풀 때는 밑을 통일시켜서 하자고 그랬잖아. 이제 계산을 해보자. 첫 번째 새끼. 로그 7a가 있어. 밑을 통일시켰지. 상형 로그로 10에 b 더하기 1제곱이 됐어. 증가함수 부동호 모양 그대로
10의 b 더하기 1제곱 너는 a가 7분의 10의 b 더하기 1제곱이라는 걸 알고 이거 하나 나왔고 두 번째 너 로그 3에 일부러 교과서적인 해법으로 풀고 있어. 위치를 통일시켜서 가자. 위치 10인 로그로 만들었지? 그러면 너는 10의 b제곱이겠지? 그 다음 부동반은 일단 그대로 쓸 거고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함수값의 크기랑 정의의 크기가 같아. 이렇게 쓰게 될 거야. A의 범위 구하지 뭐. 그러면 A의 범위를 구하면 A 더하기 1이 3분의 10의 b제곱. 가까운 문제이기 때문에 계산이 되게 복잡하지는 않을 거야. 3분의 10의 b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중요한 거. 어차피 거짓말해도 모르는데. 두 개가 됐잖아?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구하자. 이쪽으로 볼게요. 여기 풀로 왔네요. A의 범위가 7분의 10의 b 더하기 1제곱. 이쪽은 3분의 숨 막혀 벌써? 아니잖아. 할만할 텐데 이거지?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AB를 구해야 돼. 이거를 만족하는 A의 개수를 구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니까 당연히 개수가 나오겠지. 근데 A는 자연수였지? 근데 제약이 있었었는데 99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였어. A가. 근데 B도 자연수지 않니? 따라해봐. B도 자연수. 그럼 이제 게임을 시작해야 돼. B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8일 때, 9일 때 이걸 해야 되거든? 근데 그게 몇 개 안 나올 거야. 평가 문제니까. 그렇게 많이 나오면 할 수 없지. 계속 하는 거지. B가 1일 때도 해봐요. 내가 정수의 개수 되게 중요하다고 한 적이 있는데 B가 1일 때 별거 아니야. 쫄지 마. 3분의 10이잖아. 3점 얼마지? 1을 깠지? 그러면 2점 얼마야? A 7분의 100이지? 7분의 100이니까 7일은 7, 7, 4, 28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지? 14점 얼마?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이걸 이대로 두지 말고 네가 잘 알고 있는 거로 바꿔. 어차피 자연수의 개수니까 A가 3보다 크거나 같고 14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의 개수 세도 되잖아. 너에서 너를 뺀 다음에 더하기 1개 있지? 그러니까 12개. 이렇게 있구나. B가 2일 때. B가 1대를 해보면 3분의 100이잖아. 3분의 100이니까 33점 얼마야? 1을 깠지? 32점 얼마지? A.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아유 진짜 7분의 1000이잖아. 시작 나눠봐. 7일은 7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 왜? 이것도 젓가락했다. 이거 100 넘어가잖아. 100 넘어가니까 이걸 막아야지. 그래서 99로 막아. 해서 A의 범위는 33보다는 크거나 같고 99보다는 작거나 같은 자연수의 개수를 재세요. 너희가 너를 빼면 66인데 1을 더해야 되는 거니까 67개. 그 다음 B가 3일 때. 이게 3일 때 3을 집어넣으면 3분의 1000 할 필요가 없지. 넘어가니까. 그 3 이상은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너랑 너랑 합해. 79개. 할만하지? 할만해. 얘가 최초의 문제인데 그 다음부터 응용된 문제를 보면 감수함수 2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주 지랄 발광을 합니다. 이거. 아주 난리 부르스예요. 44번 해봐요. 반가운 원이 나왔어요. 44번을 보면. 아, 반갑죠. 최근에 원했잖아요. 그죠? 반갑습니다. 오늘 했어요. 했죠. 아, 니네 이거 숙제를 이거 구경하고 온 거 아니었어? 내가 숙제 내주지 않았나? 네. 구경하는 척하고 못하겠다고 넘어갔죠? 아니요. 수원을 지금처럼 기출문제를 같이 보면서 공부를 잘 하고 있으면 수학 상하에서 왜 자꾸 내신과 모의고사 그렇게 나오는지 알게 돼. 그런 의미에서 선행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
그림을 그려줬죠. 아주 친절한 교육청. 이건 교육청 문제였던 걸로 기억해요. 내 기억은 틀릴 수도 있어요. 두 점에서 만나고 두 점 중 한 점만 1선면 위에 있도록 하는. 두 점이 있는데 한 점만 1선면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있도록 하는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하래. 국어를 잘해야겠죠. 국어를 못하면 독해가 안 되니까요. 자, 계속 이런 패턴인데 집중.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라, 정수의 개수를 구해라 이런 문제는 부등식을 만들란 얘기고 그래서 골라내란 소리야. 그래서 골라낼 생각인데 얘는 좀 뻔한 게 로그 2분의 1의 x의 그래프를 집중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감소함수를 평행이동한 것이므로 로그함수 감소함수 이렇게 생겼잖아. 걔를 이렇게 평행이동 시켰으니까 이렇게 평행이동 시킨 거니까 여전히 감소함수였겠지. 그지? 로그함수를 그릴 때 뭐부터 따지라 했더라? 실신수. 진수 조건. 왜냐면 정문선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x가 마이너스 4보다 큰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야. 즉 x가 마이너스 4가 여기 있다고 치면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큰 쪽, 큰 쪽이라면 정의가 안 돼 있는 함수라고. 그런데 이 함수가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감소함수지. 따라해봐. 감소함수. 감소함수라는 소리는 얘가 어쨌든 점점 작아진다는 얘기 아니야. 이거 수식이랑 맞나 안 맞나? 맞는다고. 정문선이 여기 있잖아. 형들 감소가 되잖아. x축과 만난다고. 만나는데 삐질삐질하게 가는 새끼니까 저 멀리 야이씨 이런 식으로 만나서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이해해? 그렇잖아. 로그 함수가 그러는데 나 봐. 상용 로그 봐. 로그 10의 x, 즉 로그 x 그래프 있잖아. 증가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겠냐? 어마어마한 놈이라니까. 10을 집어넣어봐야 1이야. 100 집어넣어봐야 2라고. 1000 집어넣어봐야 3이야. 그러니까 x값이 커지면 얘가 아주 천천히 올라간다고. 그럼 얘를 뒤집었다고 생각해봐. 아주 천천히 이렇게 내려갔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다고. 됐지? 그러니까 그 그림을 보면 얍삽하게 그려놨잖아. x축과 닿을 듯 말 듯 닿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 x축과 일단 무조건 만나는 상황이라고. 이해했지? 그 다음 이 그래프는 고정된 그래프야. 반지름이 절대값 A거든. 반지름에 따라서 얘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이 지랄을 한다고. 됐지? 근데 원이 움직이고 있는데 교점은 두 개 생기는데 하나만 일사분면이래. 그러면 그때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하라는 말은 A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반지름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였겠지. 그러면 교점이 두 개인데 일사분면에서 하나가 있는 반지름이 가장 작은 새끼는 이게 이겠고 여기는 일사분면이 아니잖아. 일사분면이니까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반지름이 가장 작지. 가장 큰 놈은 어디 있냐면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걸 일단 떠올릴 수 있고 원이야. 뭐야 이거? 원이 아닌 거 같잖아. 아무튼 얘가 이것보다는 반지름이 크거나 같고 망고처럼 생겨서 봐줘. 이것보다 반지름이 크거나 같고 여기 있을 때보다 반지름이 작아야지. 그래야 일사분면을 만나잖아. 이건 일사분면이 아니잖아. 네. 왜? 해도 돼? 해도 돼? 그러면 이게 반지름이지. 이게. 이 반지름을 구하려면 y절편을 구하면 되고 y절편은 여기 x에 0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x는 0을 대입해. y는 로그 그냥 함수야 함수. 뭐라고 이게. 2분의 1을 4대게 만들어주는 지수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4가 돼서 2라는 걸 구했어. y절편이 2네. 반지름이 2였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여기를 구해야 돼. x절편이잖아. x절편이니까 y가 0일 때 x값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4가 나오는 얘가 x가 마이너스 4보다 큰 상태예요. 좀 귀찮다 나도. 이쪽으로 보내자. x 더하기 4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4제곱. 그럼 2의 4제곱이니까 16. x는 12가 되겠지. 이렇게. 요만큼의 길이가 12였대. 그러면 a가 반지름이었는데 a는 2보다 크거나 같고 12보다는 작은 이런 범위를 가지고 있겠지.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10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느낌이 들죠? 1학년 때 배웠던 것을 안다는 전제하에 막 이렇게 응용되실 거예요. 전부 다 함수 얘기예요. 함수 얘기. 아유 귀여운 새끼들. 69페이지 69페이지 푹 자. 69페이지 34번. 그나마 발전만 하다. 최근에 합성함수 워크북 문제를 풀면서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어요. 규칙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잘 풀렸나요? GGGG 되죠. 소녀시대는 너희들한테 아줌마 아닌가요? 이모 시대, 이모 시대. 어디까지가 누나 언니일까? 20대. 20대까지, 아, 소녀시대는 30대군요. 너는 아이유까지 누나. 아, 아이유까지 누나. 너는 4시 진짜네. 4시. 아이유가 몇 살인데? 30몇 살. 아, 30대구나. 그러는 걸로. 작년에 소리. 아, 그렇네. 작년에 소리니까. 아, 아이유 정도는 누나다? 네. 맞죠? 입금 됐죠, 뭐. 제니는 몇 살이야? 28살이네. 아, 걔도 나이 좀 있네. 28살. 최민구는 몇 살이야? 쉰? 그거를 가서 왜 내가 할 거야? 평소에 GX를 한대요. 집중! 감수를 모른다고죠? 네, 컴퓨터. 나 삐져. 싫어요. 아니, 난 설명했는데 왜 몰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X 마이너스 3. 자, 집중. 역함수는요. 원래 함수가 이쪽으로 오면 반대로 가는 걸 역함수라고 합니다. 역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원함수가 1대1 대응해야 된다 했었죠. 모른 척 하지 말고요. 1이 F를 통과해서 2로 갔다고 합시다. 2가 역함수를 통과하면 1로 오겠죠. 그럼 이제 멀티로 가자. 1이 F로 갔다가 역함수로 오면 뭐야? 1. 항등함수죠. 1이 다시 1 나왔잖아요. 2로 갔어요. 2가 F 역함수로 갔다가 F로 오면 뭐 돼요? 존나 잘하네요. 왔다리 갔다리 똑같은 게 나왔죠? 무슨 함수예요? 항등함수. 그러니까 역함수의 정의가 뭐냐면 너랑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나오면 서로 역함수 관계라고 합니다. 썩은 말이에요. 교환법칙이 원래 성립하지 않잖아. 역함수는 교환법칙이 성립이 되면서 항등함수가 나오면 역함수 관계라고 해요. G랑 F랑 교환법칙이 성립되면서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나오면 F의 역함수는 G예요. G의 역함수는 F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입니다. 예를 들어서 F 역함수에 3을 구하라 이런 말을 갖다 합시다. 읽어봐. 역함수의 함수값. 함수의 함수가 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K를 놓고 풉니다. 뭐로 놓고 푼다고? K를 놓고 푼다. 다시 뭐로 놓고 푼다고? K를 놓고 푼다. F의 역함수를 G, G의 역함수를 F. 그러면 G가 F의 역함수지. 네. 이게 F의 역함수지. 네. 너랑 부딪히면 항등함수야. 네. 있으나 마나한 새끼라고. 네. 항등함수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뭐 나와? 3. 이런 거잖아. 그래. 여기다가 역함수를 걸고 싶어야 돼. 역함수를 걸면 F랑 F 역함수가 부딪히면 3이 나오고 이거 괄호를 치우지 말이야. 항등함수니까요. F의 K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얘는 워낙에 단순하기 때문에 사람 새끼만 알 수 있는데 3이 역함수를 통과해서 K가 된대. K가 F 통과하면 이잖아.
아니 왜 3이 역함수가 K면 K가 F통 가면 나을 거 아니야. 그럼 그렇게 됩니다만 이 관계를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 되겠어요? 됐지?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에서요. F랑 GX가 X 이런 식이 있다고 칩시다. 이쪽에 F 역함수를 건다. 이쪽에 F 역함수를 건다. 그러면 F랑 F 역함수 부딪히면 뭐? 상대함수지. 이 사람 안 하는 놈이지. 얘가 그대로 튀어나옵니다. GX F 역함수 이렇게 유도할 수도 있는 겁니다. 되겠어요? 빨리 된다고 해. 그렇잖아. 그래.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 마음의 준비가 됐죠.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된대. 그러니까 f의 역함수를 g라 한 거죠. 여기가 g 이렇게 돼 있잖아. 하나씩 벗기고 싶어. g 역함수가 뭐라고? f 합성 하나 때려 사라졌지. f3 f 합성 때려 또 사라졌지. f 합성 f의 3 f 하나 또 때려 사라졌지. f 3개 사라졌지. f 4개 사라졌지. f 5개지. 그러니까 쭉 지워서 x는 f를 5번 합성했어. 이 말이 된다? g가 거의 5개 있잖아. 하나 둘 셋 4개냐? 5개 맞지? 그래. f 5개 하면 될 거 아니야. 합성을 이렇게 하면 된다. 이제 게임을 시작해야지. 합성을 5번 한 3을 찾으라는 얘기는 노가다잖아. 하나씩 하기로 하는 거. f의 3이요. 3은 12보단 작네요. 3을 여기다 드리고 5분의 71 빼기 5분의 19 아우 지금 18이냐? 아 15구나. 그러니까 뭐야 5분의 71이었고 잠깐만 3을 넣었잖아. 3을 넣어서 5분의 19 맞잖아. 5분의 2도 아까워. 52죠? 네. 아, 하기 싫은데. 이거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얘는 F에다가 5분의 52예요. 얘는 이제 해봐. 이렇게 넣으면 된다고. 어? 꼭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럼 안 돼요? 진짜. 진짜 하는 거야? 자, 65페이지. 4-28번 나 했어? 4-28번 나 했어? 네? 4-28번 했어? 못했어요. 못했어요. 하자. 남자끼리 왜 말로 해? 주먹으로 하지. 나와봐. 3의 2x제곱 더하기 3의 x제곱 플러스 1 분의 3의 x 더하기 세제곱 너의 최대값을 구하라. 뭐 이런 문제를 만났어요. 자, 집중. 네모분의 세모가 있는데 너의 최대값을 구하래. 두 개 모두 변수인 경우에는 분모의 최소값을 구하고 분자 최대값을 구해서 하면 되겠지. 이 뜻이 뭐냐면 분모가 최소가 되는 x를 분자에 집어넣어서 최대값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이 새끼는 x가 크면 클수록 좋아. 얘가 최소가 되는 x를 넣는다 해서 최대값이 나올 것 같지가 않잖아. 망했잖아 지금. 그런 경우에는 분모 또는 분자를 숫자로 바꾸는 것이 포인트야. 보통 분자를 숫자로 바꾸는 경우가 많아서 분모는 변수로 두고 분자를 숫자로 바꿔. 양수라고 생각하자고. 너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분모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겠지. 하나만 신경 쓰면 된다는 소리지. 분모 하나만. 그 너를 미적분을 배우면 이제 미분을 하면 돼. 모르잖아. 분모 분자를 3x제곱으로 나눠. 3의 x제곱 1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 너는 27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분자가 숫자니까 분모의 최소값만 구하면 전체는 최대값을 가질 거라고. 양수의 세개 역수의 합 최소값 얼마? 2 그렇지.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이게 5할 1이냐 이 자강두천들아. 갑니다. 최소값이 2니까 분모의 최소값은 역수합의 최소값이 2였으니까 1을 더해서 최소값은 3이잖아. 전체 최대값은 9라고 할 수 있고 이때 너의 최소값이 2니까 네가 1이고 네가 1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는 걸 알게 되고 x가 0일 때 그러다는 거지. 공부를 더 하다 보면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x는 0이라는 좌표에서 최대값을 가져요. 아, 극대값을 갖는 x좌표가 0이로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괜한 소리 했네요. 여기까지 됐죠? 네. 이렇게 갑니다. 여기까지고요. 숙제는 지수로그 함수 all about 그러니까 삼각함 전까지 싹 풀고요. 문제도 빠짐없이 워크북 빠짐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풀어보고요. 워크북 삼각함수 전까지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다 풀어보는데 워크북 문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워크북 해설지가 있잖아요. 워크북을 먼저 풀고 푸는 것도 괜찮습니다. 따라해봐. 네. 네. 고생했어요. 네. 저기요. 어머나 대박이다.